안녕하세요. 투게더 창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하시는 대박 레시피 어떻게 구하나를 주제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박 레시피의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보면 레시피 하나로 폭발적인 매출 향상을 기대하는 확실한 레시피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 엄마의 레시피라든지 이미 공개된 정말 맛있는 요리법과 같은 레시피는 결코 대박 레시피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외식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엔 용이할지 몰라도 그 본점의 대박 레시피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즉, 프랜차이즈에서는 레시피의 참여소 중 식재료와 조리법은 알려줘도 양념, 즉 소스는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박 레시피의 3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시피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재료인데요. 물론 식재료는 가장 신선하고 고가의 재료를 쓰면 좋겠지만 대박집 식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싼 재료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4월의 보리밥의 오진건 씨가 예전에 안양 대박집인 그 쌈도둑의 고등어가 대체 무슨 고등어인지 알고 싶어서 매일 새벽 쓰레기차에 버려지는 포장 용기를 뒤져보았다고 하죠. 지금에야 노르웨이 고등어가 부드러운 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식당 주인이 없을 정도이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또 한 사례로 잠원동 대림 북어국의 반찬집이 있습니다. 아주 대박 반찬집인데요. 500만 원을 주고 본 저자가 그 소스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번을 구워보았지만 그 부드러운 맛을 도저히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북어가 황태가 아니라 백태였던 것입니다. 백태는 동태를 24시간 급속 건조해 만든 것으로 잠깐만 물에 담궈도 흐느적거릴 정도로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 부드러운 맛에 감탄해왔다고 하니 값싼 백태를 모르고 공연히 비싼 황태로 장사할 뻔했던 것이죠. 그런 과거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또 간장게장에 신선간장을 넣느냐 몽고간장을 넣느냐에 따라 그 집만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식재료는 분명 중요한 레시피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양념입니다. 양념은 바로 소스이고 식단 전쟁의 무기입니다. 대박 레시피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산역 앞에 용산회관에 바싹 불고기를 아신 분 아시겠지만 놀부 측에서인가 수년간 그 소스를 연구하다가 결국 한 5년 만에 그 소스를 만들었다고 하니 소스를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채널 A에서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냉면의 비밀에서도 보듯이 대박집 냉면 비법이 2천만 원짜리가 고작 다시다, 미원, 설탕, 물, 식초 등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토록 알고 나면 별것 아닌 것이 알기 전에는 왜 이렇게 전혀 알 수가 없는지 고가의 금액을 지불했다 해도 꼭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냉면 전문가인 제 친구 말에 의하면 진정한 냉면 비법은 비빔냉면의 다대기라고 하지요. 사고를 오랫동안 구워서 우려내가지고 몇 년 동안 항아리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다대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깊은 맛이 바로 그 비법, 그 대박집의 비법이라 하는데,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냉면 비법이 대박 레시피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식당 전쟁에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는 그런 무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대박 레시피의 요소는 조리법인데요. 프랜차이즈 가맹 시에 교육비를 내면 알려주는 내용이죠. 식재료 다듬는 법, 불 조절, 조리 시간, 조리 과정 등을 말하는데요. 대박 레시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충동 족발 보쌈의 찰지고 부드러운 이유를 예전에 몰랐죠. 근데 그 비법은 다름 아니라 불을 끄고 그대로 1시간 뜸을 들인 그 비법이었죠. 알고 보면 참 별거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청계산 지금도 아주 상업 중인데 한서반 쭈꾸미가 있습니다. 이 쭈꾸미의 대박 이유 중에 하나가 불맛이었는데요. 그 불내를 내는 방식이 참 독특했습니다. 상단에서 토치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4월의 쭈꾸미에서도 배워가지고 주방을 설치할 때 토치를 설치해서, 그러면 오늘도 한 장의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께 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X축은 레시피의 가격이고 Y축은 그 레시피가 매출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가 하는 영향도를 표시했습니다. 과거 1990년도에는 레시피의 가격이 높고 외식 환경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2천만원짜리 대박 레시피를 구하면 10배, 100배의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죠. 그러나 2010년도에 들어서서 외식업자 수가 폭증하고 환경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매출 영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대박 레시피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요리 책자, 요리 방송 등으로 레시피가 오픈되고 공유되면서 더 그 가치는 낮아지고 그 영향력도 적어졌죠. 1,000만원, 2,000만원 레시피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해보면, 일사분면에서는 레시피 가격도 높고 매출 기여도도 높은 영역이죠. 평양냉면, 설렁탕, 족발, 보쌈과 같은 전수청합의 특별 메뉴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어떤 대박 레시피로 대박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분면을 보면 레시피 가격은 많이 지불하는데 비해서 매출 기여도는 별로 좋지 않은 영역입니다. 과거 프랜차이즈 패턴이 그러하였고, 파스타, 카레와 같은 퓨전 음식이나 외국 음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4사분면을 보면 레시피 가격은 낮고 그 효과도 낮은 영역으로서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행하는 패턴입니다. 반찬이나 가벼운 메뉴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1990년서부터 2000년, 2010년도, 2019년도까지 현재까지는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사분면은 이 분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시피의 가격은 싼 데 비해서 그 효과는 높은 영역입니다. 보통 일반 메뉴의 전수 창업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특징이 매운맛, 정통 한식, 찌개류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비용은 적은 대신에 효과는 아주 큰 그런 좋은 영역인데, 이런 레시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을 다음에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대박 레시피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수교육, 두 번째 방법은 아웃소싱, 세 번째 방법은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보면 전수교육은 대박집에 가서 돈 주고 배우는 것이고, 그런 데 비해서 초급 단계입니다. 비용은 500에서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장점은 신속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단점은 좀 비싸고 배운 뒤에는 좀 허무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방법은 아웃소싱인데요. 구체적으로 소스 연구소 등을 통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이건 중급자의 경우가 속하고, 개발한 이 소스는 자기가 본점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비용은 약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 소유가 될 것이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프랜차이즈로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단점으로는 고비용,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요즘 소스 공장, 소스 아카데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스를 연구해서 개발해 가지고 본점화 시키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점이 아주 많이 성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네트워크인데요. 동종업 모임을 통해서 자료를 교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굉장히 고급 단계고요. 지속적인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은 월 회비 정도 10에서 한 50만 원 정도입니다. 장점으로는 저렴하고 많은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진실된 모임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면 여기서 나오는 많은 부대 효과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경쟁력 있게 유지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박 레시피를 얻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한 돈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돈을 주고 얻은 만큼 귀해지고 나만이 간직하는 레시피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의 기여도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고급스러운 방법인데요. 이때 레시피를 주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반드시 먼저 줘야 얻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레시피를 공유하는 모임, 인적, 지적 네트워크가 정말 대박집으로 가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성하십시오. 투게더 창업이었습니다.